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5월 16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도가 빠르면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금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보기 전에 유튜브용 계좌 일단 1000만원 넣어서 했던 게 금요일 날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일단 매도를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손절을 좀 했던 거고 대부분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모아가는 상황이라 매일 단타를 하면은 일별 실현 손익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를 한 뒤 당일 보유했던 종목이 올라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하는 시기입니다. 금요일에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일단 월요일 날은 제가 보유한 섹터에 돈이 좀 들어와가지고 일단 상승을 좀 했고요. 아직까지는 판 건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어설픈 종목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주도주였던 종목을 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이제 그때 팔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이제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가 밀 수출 금지 소식에 곡물 사료 그다음에 제분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오늘 그건 아니 주말에 이제 테라랑 루나 코인이 이제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에서 좀 크게 생각되는 거 상하이에서 6월 1일 날 봉쇄 해제를 목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시장이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갭상승 후에 근데 중국 이 한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4월 소비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생산이 2.9% 감소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갭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했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테라 루나코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최근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증시 하락 요인 중 하나기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증시 하락 요인은 총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아니죠. 전쟁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쟁이 꽤 길어졌습니다. 한 2월부터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닌 그 주위에 있는 엄청나게 큰 관계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전쟁 이슈 자체는 사실 좀 단기적인 이슈, 흔히들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만 합니다. 이게 이제 선 반영돼서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진 게 있고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핵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전쟁이 휴전이나 뭐 종전이 되는 순간 지수는 더 크게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쟁 때문에 방금 봤던 사료 주든지 천연가스 원유 뭐 원자재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물가가 상승한 것을 잡기 위해 이제 미국 FD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5월에는 이제 0.5%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아마 올해 연속적으로 0.5%씩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예정인데 또 중간중간 0.7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게 또 큰 하락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 중국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이 공급망 충격 이슈로 해서 하락한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애플 공장이 생산을 멈춰서 2분기에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는 공장 생산 중단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면서 오히려 애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고 중국의 테슬라 생산이 평소 대비 17%밖에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생산이 특히나 이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물류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여기 중국을 거쳐야 이제 수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제로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공급망 충격 이슈로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이 상하이 6월 1일 봉쇄 해제 목표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중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런 뉴스입니다. 단기적으로 20일까지만 이동 제한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31일까지 폐쇄를 축소한 뒤에 6월 1일부터는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만약 저렇게 제로 코로나가 이제 좀 끝이 난다. 물론 상하이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봉쇄가 해제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지수는 현재 하락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뒤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일단 사실 여기 있는 전 저점을 지켜주는 게 좋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그래도 일단 이 구간 살짝 깨긴 했지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목요일부터 금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 속에는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하락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이게 환율 차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주봉이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 1년으로 잠깐 설정을 해서 보면은 또 환율이 지금 1280원대입니다. 진짜 잘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야금야금 이렇게 이 달러가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도 지금 증가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자리가 이 20년도 3월에 그때 이제 코로나 처음 터지면서 환율 증가를 했을 때와 같은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 자체 좀 고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다음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 뒤에, 이 꺾인 뒤에 다시 올라가는 거를 예상하지 여기서 바로 한 번에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고점을 넘어서 얘가 주가가 확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고까지는 기대를, 올라가면 좋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외에서는 SM엔터 쪽에서 영업이익이 25% 증가하면서 SMCNC나 SM라이프가 상승을 했고요. 다음 광명전기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 최근에 UAM 관련 테마로 상승했던 게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요. 그 거래 정지가 된 것은 일단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 그러니까 1분기에 3억 원 미만이 확인되면서 일단 실질 심사 사유 발생으로 매매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세계 밀 생산량, 인도 밀 수출 금지 소식에 곡물 사료 테마가 급등을 했는데, 인도 대외 무역 총국이 일단 이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식량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각 나라마다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식량 안보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서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으로 봤을 때는 한탑이 대장으로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 한탑 같은 경우에는 제분 사업과 사료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분은 밀을 분쇄해서 분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조 동화원, 대주산업이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관련 차트를 보면은 일단 한탑입니다. 한탑 같은 경우 일단 앞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조 동화원도, 그러니까 한탑이랑 사조 동화원 둘 다 밀 관련된 그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좀 간 모습입니다. 그다음 대주산업도 상승을 했고, 아미노로직스, 팜스토리, 그다음 신성홀딩스, 고려산업, 조비, 미래생명자원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매일매일 선정을 한 뒤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KG ETS가 오늘 뭐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거래량이 더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에서 4등우선을 그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강의 영상도 찍었었는데, 한탑이나 이런 그 곡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사료 테마 종목들을 보시면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일단 1,000억 정도 이렇게 좀 터지는 그런 종목이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런 한탑뿐만 아니라 사조 동화원, 대주산업, 이 당시에 이런 사료 관련된 테마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상승을 한 모습에서 분명 여기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텐데, 이런 상승 속에서 돈이 들어왔을 텐데 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 같은 게 많이 안 터지더라. 예를 들어 팜스토리 같은 걸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한 뒤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여기 이렇게 상승했던 거래량보다는 좀 덜 적게 터지는 모습들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이런 4등분선을 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일단 매매를 진행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제로 일단 이쪽 테마에 제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승이 나온 뒤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매수를 하자마자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최대한 이제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정이 있고 그런 재료들을 바탕으로서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데 이게 바로 상승할지 아니면 더 떨어졌다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올라갈 만한 이런 거래대금이나, 그 다음에 뭐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떨어질 때 한번 이제 이런 높은 가격이 아니라 좀 낮아지는 가격 속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간다 치면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치면은 그럼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일단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보유 종목들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저는 하락하는 시기에서 매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행을 좀 떨어질 때 원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구간에 손절한 거는 과하게 비중이 들어가서 손절을 잠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되고 나서 계속 하염없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빠지는 구간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하락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만약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추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일부터는 상승이 나오겠네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당장에 이런 구간에서 딱 저 바닥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수와 마찬가지로 종목도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이 상승을 할 때,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 분명 세력이 들어왔을 텐데 이 세력이 이 한 번의 파동으로 상승시켜 놓고 나서 이거를 다 팔았을까? 여기서 물량을 다 팔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만약 세력이 다 못 팔았다면 이 하락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늘 곡물 이런 사료 테마가 좀 상승을 했다. 물론 내일은 뭐 지속적으로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세력이다라고 치면은 일단 인도 밀 생산량 2위 인도에서 공급을 자유에서 금지라는 그런 이런 뭔가 헤드라인이 좋죠. 금지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세력이 엮어서 상승을 한번 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을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아스타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고요. 그냥 이런 종목은 저는 안 봅니다. 아스타. 마이더스도 똑같습니다. 관리 종목이 해제됐다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다음에 태경케미칼이 탄산가스 공급 부족으로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탄산 같은 경우는 식품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산업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원료기 때문에 부족 이슈 때문에 태경케미칼이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했고, 동우팜 투테이블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했고, 녹시다 MS 최근 정부에서 북한 코로나 진단키트 전달 소식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아스타고요. 뭐 오늘 뭐 갭 상승을 뭐 이렇게 했는데 잘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게 53억입니다. 이거 53억 가지고 베팅할 수도 없고, 잘 보시면 이게 호가창인데 이 호가창 이거 만약 이 호가창 하나에 1000주가 걸려있다라고 치면은 기껏 해봐야 650만원 걸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 1000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호가에 1000만원 뭐 3000만원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호가가 워낙 얇기 때문에 분명 이게 상한가지만 만약 누군가 뭐 세력이든지 돈 많은 개인이 내다 판다 치면 여기서 갑자기 뭐 하한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호가가 얇은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마이더스 AI도 뭐 그냥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 안 좋아서 이제 관리 종목이었다가 그게 좀 해제가 되면서 그냥 오늘 상승했습니다. 원래 관리 종목을 했던 종목은 또 그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그게 풀렸다고 해서 뭐 일단 뭐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일단 풀렸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애매한 종목 때문에 손실을 입을 필요는 없겠죠. 다음 태경케미칼 일단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이 5월 13일 날에 지수가 빠지면서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파락을 했지만 하루 종일 큰 주가 움직임 없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여기서 한번 베팅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안 합니다. 안 했고요. 못한 거죠. 어차피 저는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과 얘는 이제 상한가도 못 갔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아예 이런 자리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던 자리가 그동안에 이런 전고점 구간 이렇게 좀 중요한 저항대였습니다. 근데 이 저항대를 이런 윗꼬리에서도 여기를 닿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 양봉에서도 이런 자리를 닿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세력이 만약 여기서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 번 정도는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딱 도지 모양이 나왔을 때는 거의 한번 베팅을 무조건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동우팜 투테이블 그냥 차트 누가 봐도 역배열, 이제 자리를 좀 만들어 가는데 이런 종목은 힘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 코로나 시대에
이때 많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만든 이 자리 있죠. 이제 뭐 주가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이 많을 때도 주가가 안 올랐는데 유동성이 없는 이런 자리에서 뭐 얼마나 크게 오르겠습니까? 뭐 오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별로다. 다음 녹시자 MS 얘도 그냥 진단키트 쪽으로 그냥 많이 하락을 했다. 그다음에 역배열인 상황이니까 굳이 건들 필요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했던 종목 대명에너지가 오늘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후에 하락을 했고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저하가 예상이 되면 오히려 하락을 했어. 그다음에 KG케미칼 쌍용차 인수 매수 의 예정 회사 예정으로 그냥 결국엔 제로 소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명에너지 일단 뭐 크게 시가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그 원래 종목도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상장을 했던 쪽이 옛날에 이제 유동성 넘치는 그런 장에서 상장만 하면은 막 따상상 걸 나오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또 이런 자리에서 잘 박스권을 만드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터질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오랫동안 자리만 만들어 놔가지고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자리만 만들고 있어가지고 언제나 터질지 한번 터질 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KG케미칼은 일단 상승 후에 확 빠지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나온 겁니다. 굳이 이제는 이런 KG 그룹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크래프톤 뭐 그냥 역배우로서 계속 빠집니다. 게임 이런 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게임주도 하락을 하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눌림 매매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모습이 나와서 이런 자리를 이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큽니다. 예, 반등 나올 가능성.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리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 손절을 할 때 이 손절폭 자체가 큽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가 평단 가면은 이거 손절하면은 40%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는 또 비중이 이 100% 다 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적게 먹고 비중이 적어진 상태에서 먹긴 먹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손절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눌림 매매의 단점은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고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한다 치면은 눌림 매매에서도 이제 반등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의 좀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거죠. 제 경우에는 여기서 손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